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재학 중인 그냥 한 공돌이입니다. 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으로 지식을 이제 어, 남겨보고자 제작하게 된 것이고요. 때문에 부적절한 정보라던가 그런 지식들이 다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그 3학년에 방금 수료한 네, 학부생이기 때문에 네, 오류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단순히 그냥 저의 재미 목적으로 네, 만든 거니까 단순히 재미로만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자 첫 번째 주제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엔진, 그다음에 전기, 하이브리드, HBV라고 하던데, 네,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직 학부생의 짧은 지식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네 개를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엔진과 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역사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엔진과 전기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둘은 경쟁 관계였어요. 처음에 한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됐나? 네. 그러니까 엔진과 전기, 정확히는 엔진과 모터죠. 네. 이제 엔진이라 하면 이제 그 휘발유, 가솔린 또는 디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름을 기반 석유 연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굴러가는 이제 자동차를 의미하고 전기 자동차는 이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전기 배터리를 기반으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를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 엔진을 쓰는 자동차냐 또는 모터를 쓰는 자동차냐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둘 다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해당 연도에는 네,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제 배터리가 저희가 아는 리튬이온이 아니라 납 아마 납 건전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납전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전지 용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축전 용량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전지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지금 전기차도 주행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만은 네, 그 얼마 못 가고 퍼졌어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엔진차가 우승을 했고요. 네, 이거 그냥 따봉이라는 거예요. 네, 엔진차가 우승했고 그게 지금 100년을 이어져 와서 이제 지금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시대 이제 다시 또 엔진이냐 전기차냐 불이 붙고 있죠. 현대. 네, 현대의 전기차가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테슬라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이 배터리 그 뭐지? 네, 배터리의 이슈로 인해서 주행 거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잘 어, 네, 채택이 못 받던 반면에 현대 와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꽤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죠. 물론 아직도 발전할 길이 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거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 시 약 400km 정도, 네, 400에서 500km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그 좋은 그 주행거리가 나오고 쓸만하겠구나. 여기에 일론 머스크 특유의 마케팅이랑 호불호가 갈리지만 마케팅이랑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네, 그 전기 자동차 산업 즉 미래 자동차 산업이 좀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 그에 반해 아무래도 엔진은 화석 연료를 쓴다는 점이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화석 연료를 쓰는 거는 이제 충전 속도가 즉 연료를 주입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주행 거리 면에서 어, 이득이 있어요. 이거는 휘발유 자체의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장점이 있으나 이제 아무래도 현재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워밍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화석연료 자체의 사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엔진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 자동차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네, 전기차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도 많은데요. 어, 위에서 마찬가지로 주행거리의 문제가 아무래도 좀 네, 아직까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의 문제인데 네, 알다시피 전기 자동차는 충전 한번 하면은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하면은 보통 뭐 6시간 정도 걸리나?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고 이제 슈퍼차저라고 네, 테슬라에서 슈퍼차저라고 20분 만에 30분 만에 충전하는 그게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어, 아마도 배터리 최대 용량의 80%까지만 충전을 지원할 겁니다. 이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워낙 불안정한 배터리여 가지고 이 이상 충전을 급속하게 하게 되면은 네, 화재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충전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주행거리도 사실 제일 문제는 극단적인 계절 그러니까 즉 여름과 겨울에서의 주행거리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에어컨 그리고 히터를 주로 쬐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주행거리의 엔진에 비해서 이제 주행거리 문제가 비교적 드러납니다. 엔진은 자체적으로 열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열로 냉동 사이클을 돌리거나 또는 히터 사이클을 돌리거나 이게 가능해요.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은 전기차의 에어컨과 히터는 전부 다 전기를 소모해서 네, 이 사이클들을 돌리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정말로 낮아지는 그게 있고요. 극단적으로 특히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반으로 줍니다. 얘는 주행거리 반. 네. 네,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는 사실 문제점이라 말하면 더 많죠. 물론 사실 엔진도 네, 글로벌 워밍이라는 아주 심각한 대목 아래에서 네, 화석연료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어, 네, 전기 자체 문제도 아직은 해결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를 저희가 도표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어, 전기를 네, 사실 엔진도 화석연료를 쓰지만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전기도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나온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전기 생산량이면은 이게 뭐 1900년대, 80년대, 2223년대면은 아마 아직도 이 정도가 화석연료일 겁니다. 화석연료.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열, 풍력, 그 다음에 풍력, 원자력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뭐 바이오매스 이런 그 화석연료를 제외한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원들이 어, 점점 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화석연료의 인류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를 굴리는 데 쓰는 전기가 화석연료를 발생 화석연료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거는 추후에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는 LCA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하면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 중 어떤 것이 더 그, 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느냐, 즉 생산과 주행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느냐가 를 평가하는 게 LCA 전과정 평가라고 하고, 이거의 차가 제가 알기로 엔진이 당연히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은 전기 자동차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배출하는 것을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전기 의외로 네, 전력망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인프라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로. 그러면 이제 모든 전기차에 배급을 전기를 공급한 전력망을 깔아야겠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저는 소개받았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저한테 파워트레인에 관해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전기 자동차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첫 번째로는 전기 수급 문제고, 두 번째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지고, 두 번째는 전력망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다고 소개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러모로 전기 자동차나 엔진 자동차나 서로 이제 그 글로벌 워밍이라는 대목 아래에서 여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솔직히 뭐가 더 좋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대목 아래에서 뭐가 더 좋은 방안이라고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엔진이냐 전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자체를 어떤 걸로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로 핵융합 같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가 선택을 받겠지만은, 핵융합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안 될 가능성도 염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엔진 자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도 더 끌어올리는 편이 더 의의가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엔진이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이렇게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사실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요즘 전기 자동차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더 잘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랑 모터를 섞어 놓은 거예요.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요. 왜냐면은 엔진 자동 대충 아키텍처를 대충 그려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기차의 그 구조예요. 대충 배터리가 있고, 얘가 모터를 돌리는 구조라면 구조고, 그 다음에 엔진은 엔진 탱크가 있고 엔진을 돌리는 구조죠.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다 치자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그리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일단은 엔진이 있고 엔진이 있어요. 일단 엔진으로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면은 엔진으로 굴러가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동차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제동을 하게 됐을 때, 즉 잘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멈췄을 때, 즉 감속을 하게 됐을 때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발전기가 이제 모터거든요. 모터가 반대로 돌면은, 여러분들 모터를 전기로 돌리면은 모터가 돌아가지만
반대로 모터를 인위적인 힘으로 가했을 뭐 강제로 돌리면은요 모터에서 전기가 발생해요. 이건 이제 그 뭐 고등학 시간 때 앙페르 법칙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돌리면은요 아, 네 이렇게 감속을 해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면요 반대 방향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에 전력이 공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 에너지를 쌓아놓은 다음에 네 다시 모터를 이 배터리로 돌리는 네, 이걸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연비가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엔진으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엔진에서 이제 허비되는 일 그러니까 제동을 하면은 이제 그 속도를 늦추면은 그게 다 그 열로 없어지는 원래는 열로 없어지는 일이었는데 이거를 발전기를 즉 모터를 돌림으로써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니까 그 에너지들을 다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하베스팅의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하베스팅의 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요 연비가 좋아요. 실제로 엔진이랑 비교했을 때도 연비가 좋고요. 당연히 같은 연료 대비해서 주행거리도 좋을 이거는 솔직히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간 네. 그 다음에 엔진보다는 당연히 친환경적이겠죠. 왜냐면은 연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화석 연료를 덜 쓴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친환경적. 네. 이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네. 얘는 또 장점이 모터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모터의 장점은 조용한 거거든요. 조용해요. 네, 그냥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뭐 소카 같은 걸로 한번 타는데 굉장히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이브리드도 이제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비싸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이걸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결국 얘도 LC의 관점으로 보면은 또 네,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의 기술로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그리고 주행 그리고 폐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랑 모터 전기차랑 네, 비슷하다고 아니 전기차가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전기차가 더 유리하긴 한데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네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다면은 전기차가 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네 하이브리드 차가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거 뭐 내용 대충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해요. 저도 뭐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얘는 또 장점도 있는 게 결국 엔진차의 그건데 뭐 그 얘는 계절에 따라서 히터랑 에어컨을 추가적인 전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엔진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차이가 안 납니다. 계속 장점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얘는 결국 엔진의 단점을 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얘도 탄소를 배출해요. 가장 중요한 거 탄소를 배출. 그 다음에 연비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렴하다? 네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유지 비용이 저렴한 건 많은데 애초에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왜냐면은 전기차랑 엔진차를 사실상 합쳐놓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정말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유지비가 저렴한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얘를 아마 20년 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교수님이 하신 말, 뭐 10년을 타도 뭐 결국 총액은 엔진차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양날의 검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은 이걸 사고 싶네요. 왜냐면은 조용하니까, 조용하고 충전이 필요 없고 뭐 빠르고 좋으니까 저도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사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사실 전기차를 원래 제 드림카가 아이오닉 5였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제 마음에 떠나서 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엔진차 그리고 전기차 HBV 이렇게 알아봤고 HEV인가? 네, 네 알아봤고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간단하게 에너지랑 그러니까 이 에너지랑 밀도 플롯이 있어요. 이제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그러니까 즉 단위 부피당 무게인데 아닌가? 아까 부피라고 합시다. 근데 부피도 비슷한 플러스일 거예요. 네, 부피. 그러니까 무게든 부피든 그러니까 같은 부피 대비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의 그거인 거예요. 일단 여기에 최고봉은 당연히 석유입니다. 휘발유, 가솔린. 뭐 그 석유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뭐 디젤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아니죠 모르죠 뭐 항공기 등유 막 그런 게 제일 높고 디젤이 여기 뭐 가솔린이 여기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애들이 이제 화석연료 석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통 전기 자동차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부피 또는 무게를 따집니다. 네,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부피 자체가 사실상 에너지 부피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 자동차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요 정말 좀 희망적이지 못하게 한 이쯤 있습니다. 네. 전기 자동차가 왜 주행거리가 문제인지를 단번에 이 플러스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튬 배터리랑 뭐 나트륨 배터리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밀집되어 있습니다. 얘도. 얘네가 이제 배터리 형제들. 네. 여러모로 네 에너지 관점으로만 봤을 때 에너지 저장 관점으로 봤을 때 배터리는 아직까지 화석연료를 이길 수가 없는 네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뭐 사실상 자동차가 네, 요즘 전기차만 봐도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막 항공기나 선박처럼 정말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굴리는 정도라면은 배터리도 네, 나름대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자동차가 많이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아직까지 좀 개선을 할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특히 배터리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더 다루진 않겠지만은 네, 배터리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활발하게 연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화석연료보다는 낫지만 기존에 있던 배터리보다는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에너지 밀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둘의 싸움은 앞으로 어떤 산업이 더 그렇게 되고 더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네, 좌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수소 자동차 PHV 맞나?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수소 자동차라고 합시다. 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수소 자동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 자, 첫째로는 얘도 일단 수소 자동차니까 수소 탱크가 있어야겠죠? 수소 탱크. 네, 휘발유 탱크가 아닙니다.
수소를 연료전지에다 돌려요.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를 배터리에다가 연료전지를 돌려서 배터리에다가 전하를 축적합니다. 네, 에너지를 축적하고요. 이 배터리가 모터를 돌려요. 자, 일단 모터랑 배터리가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생제동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에너지를 네, 그 감속을 할 때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회생제동이 가능. 자, 얘가 그래 전기차는 뭐가 다르냐? 여기서 얘만 빼면은 사실상 전기차인데, 네, 얘는 이게 전기차고 이게 전기고 이게 수소예요. 얘네 둘이 다르죠.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네, 사실상 얘는 이렇게 봐야겠죠. 얘는 배터리가 졸라 큰 거예요. 배터리. 얘는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고 수소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전기차는 그냥 뭐 플러그 꽂아가지고 충만전식으로 하는데 얘는 어쨌든 연료는 수소입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의 장점은 첫째, 충전 시간이 빨라요. 수소의 장점, 충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네, 그냥 뭐 휘발유 넣듯이 그냥 수소를 이렇게 슉 하고 넣으면 돼요. 전기차는 알다시피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에 비해서 충전 시간에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소 자체를 운반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건 근데 좀 논란이 있겠네요. 수소 자체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즉 에너지원을 운반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일단 전기만 따지고 보면은 전기는 저희가 이제 흔히 송전탑으로 네, 송전탑으로 이렇게 막 이런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결국 이렇게 전기차에다가 충전을 하겠죠. 근데 이 송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발생하는데 이 저항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손실이 꽤 좀 큽니다. 네, 특히 네, 전기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네, 손실되는 그 에너지의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물체잖아요. 네, 그냥 기체잖아요. 그냥 탱커 옮기면 되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옮기는데 쓰는 에너지 외에는 자동으로 뭐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저항에 의한 전기 저항에 의한 손실 없이 수소 자체로 옮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은 충전 시간의 차이입니다. 충전 시간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를 그 화물차라던가 대형 트럭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희망적인 그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에너지 밀도가 더 커요. 물론 휘발유보다는 크지 않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건 리튬 배터리보다는 훨씬 큽니다. 에너지 밀도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소차는 큰 차량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그런데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화물차 특성상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그냥 몸이 크니까 그걸 옮기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소차 많이 쓰이고 당연히 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탄소를 결국에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자, 단점은 비싸요.
얘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보다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수소 연료 자체는 논외로 치고 수소 탱크가 있잖아요. 이 수소 탱크가 좀 진짜 개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수소 탱크를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 CFRP 있죠. 그 카본 그 카본으로 된 막 일단 카본이라면 엄청 비싼 거잖아. 카본으로 됐는데 카본이랑 이제 레진을 합친 복합 재료로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말 질기고 단단한 엄청 고압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탱크가 만들어지는데 이 탱크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수소 1kg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수소 탱크의 무게는 한 18kg인가 그렇게 됩니다. 17kg인가? 네. 탱크를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수소 1kg을 저장하는데 17kg의 탱크를 만들어낸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수소 탱크를 만든다는 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연료전지도 비싸요. 왜냐면은 그 연료전지의 이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백금 촌매인데 백금이 비싸기 때문에 뭐 얘도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제가 뭐지? 아 맞아요. 그 아까 충전 시간이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 보면은 얘도 충전 시간이 결국 전기차랑 비슷할 수 있는 게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기 버스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전기 버스를 충전한다 치면은 플러그를 여러 개 꼽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플러그. 그래가지고 사실 막 그 일반 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여러 개 플러그를 꼽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막 몸집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걸리거든요. 몇 시간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수소 버스라고 가정해보고 얘를 충전하려면은 얘는 또 천천히 넣어야 돼요. 얘가 수소, 얘가 전기. 수소를 굉장히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거는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어피셜. 네. 수소를 조금씩 찔끔찔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수소가 고압이어야 되고 그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충전 시간에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술적인 한계가 많아요. 수소를 생산하는 게 일단 정말 큰 문제죠. 아까 수소를 운반하는 거에서 뭐 장점이 있다고 했지만은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네. 수소 생산의 얘기 나왔으니까 왜 수소 생산을 이 문제냐? 수소 생산은 보통 제가 알기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전해고 두 번째가 뭐 부산물 포집 그다음 세 번째가 계질인데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모르겠어요. 한 90%였나?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50%인가? 하여간 수소가 엄청 많아요. 그 우주에는. 근데 우주에는 많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지구에는 별로 없어요. H2 없음. 왜냐면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그 최소 탈출 속도라고 하죠. 수소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수소가 더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에는 H2가 기체 상태로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봤자 지하 상태에 있거나
지하 상태에 정말 좀 매장되어 있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뭐 그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H2를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드는 게 결국 이 세 가지 방안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수전에는요 그냥 쉬워요. 그냥 자, 물을 지지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양극과 캐서드라는 에너드를 넣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다음에 전기를 이렇게 찌직 하고 가요. 그러면은 물이 이제 H2O니까 플러스 전기는 EH 플러스 아닌데 H 잠깐만, H2랑 O2인데, 그러면은 이건가? 네네네. 네. 화학식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건 맞나? 맞을 거예요. 네, 그나마. 네, 뭐 하여간 그 중요한 하여간 뭐 전기를 지져가지고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전기를 지져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알다시피 여기 그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또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아까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화석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소를 만드는데도, 수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는 또 화석연료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또 도돌이 필요해요. 수소를 쓰인다고 해가지고 와, 수소 엄청나게 많은 자원으로, 지구에 퍼져 있는 자원으로 막 자동차를 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기를 결국에 만들어야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를 H2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뭔가 다른 매개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수소 운반에 대해서 문제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아니죠, 사우디에서 한국까지, 지금 사우디에서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태양전지 이용해가지고 전기 사업을 하겠다. 아니, 제가 그림 참 못 그리네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다음날에 팔겠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를 만약에 그냥 송전탑으로 보낸다고 쳐봐요. 이 한국으로 가는데, 사우디에서 한국까지 몇 킬로일까요? 뭐 몇천 킬로 되나? 모르겠어요. 뭐 대충 3천 킬로 칩시다. 그러면은 일단 이 송전탑을 다 세우기도 힘들 뿐더러, 네, 이 세우는 데에서 다 빠지겠죠. 그 저항으로 인해서 에너지들이. 근데 나온 이제 희망적인 방법이, 얘를 여기서 수소로 만드는 거예요. 얘로 전기를 물에다 지져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 그냥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만든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수소는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네, 이런 운송상의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지져서 H2로 만들고, H2로 여러 그 다른 국가라던가 다른 인프라에다가 지급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뭐 H2를 받으면은 얘를 연료연지에다가 돌리면은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수소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은 정말 좋은 시스템 같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어, 네.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은 거기가 제일 큰 문제점이 뭐지? 아, 일단 네 맞아. 수소 탱크의 문제예요. 얘를 아까 말했다시피 얘를 저장하려면은 정말 고압의 무언 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온 고압이고 저온이어야 돼요. 또 왜냐면은 이제 수소를 액화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알다시피 저희가 고열이면은 부피가 팽창하고 저온이면은 부피가 수축하잖아요. 부피가 수축할 수 있다는 거는 고압이고 저온인 환경은 H2가 가장 밀도가 클 때죠. 그냥 밀도가 크다는 게 부피가 가장 작을 때죠. 부피가 작다는 거는 운송하기에 정말 유리한 그런 건데 이 고압 저온의 정도가 좀 심합니다. 정말 정말 고압이어야 되고 정말 저온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연구되고 있다는 그 분야가 이를 암모니아 화학식에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암모니아 뭐 H2가 뭐 이렇게 적당히 뭐 섞을 수 있나 보죠. 그러니까 H2를 암모니아로 바꾸고 암모니아는 비교적 좀 더 그 밀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H2를 바꿔서 연료연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네, 뭐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선박이라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뉴스 같은데 보면은. 네, 하여간 그렇고 네, 부산물 포집은요. 네, 그 사실 2번이랑 3번은 잘 모르긴 하는데 부산물 포집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화학 공정에서 그러니까 진짜 컴팩트하게 말씀드릴게요. 화학 공정에서 뭐 반응을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철을 원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철을 원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진행시켰는데 여기서 막 H2도 나오고 뭐 H2도 나오고 CO2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부산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산물 중에 있는 H2를 포집해가지고 이건 파란색으로 합시다. 포집해가지고 그 에너지원으로 쓰자. 이제 부산물 포집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게 블루수소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계질은 사실 얘도 잘 모르겠는데 계질은 제가 알기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질 얘를 반응시키면 수소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수소를 나오게 하는 목적으로 이 물질을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는 그 다른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산물로서 H2가 나온 걸 이용하는 거고 얘는 그냥 그 물질 자체를 반응시켜서 H2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네. 뭐 약간 그래가지고 수소 자동차는 여기까지고 개인적으로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거는 뭐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정도가 네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첫 강의 치고 좀 야무지게 말한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로 돌아올까요? 뭐 또 재밌는 거 준비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